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최근 보험업계의 주요 소식들 아주 다양합니다. 보험 범죄부터 연말정산 꿀팁,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까지. 근데 이 뉴스들을 그냥 나열하기보다는요, 몇 가지 큰 주제로 묶어서 그 속에 숨은 의미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한 보험 뉴스, 오늘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험의 어두운 이면, 바로 범죄와 금융사기입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보험금 7억 원을 노리고 친구를 살해한 사건인데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사건 저도 봤습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바다에 빠뜨렸다고 하죠. 맞아요. 심지어 사전에 보험금 타는 사람, 그러니까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고 시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은요, 보험이 때로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을 자극하는 일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대부분은 설마 내 주변에 저런 일이?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단순히 사람 조심하자 이게 아닙니다. 바로 내 보험의 통제권은 나에게 있어야 한다. 이 점이에요. 통제권이요? 네. 특히 생명보험처럼 큰 돈이 걸려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타는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최소 1년에 한 번은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이요? 사실 대부분 가입할 때 한 번 보고는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본인 봉인홍 씨엔 불가능하죠. 하지만 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하면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여러 방법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기적인 확인 그 자체입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 잔고 확인하듯이 내 보험증권을 열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이게 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극단적인 범죄 말고 우리 일상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위협도 있죠.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작년 피해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 역대 최고치라고 해요. 와, 1조가 넘는군요. 네, 특히 보험을 해약하라고 유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대요. 금융감독원인데 당신 보험에 문제가 생겼다. 당장 해약해서 안전계좌로 옮겨라. 이런 식이에요. 그 수법이 정말 교묘한 게 사람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같은 권위 있는 이름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심리가 위축되거든요. 맞아요. 일단 덜컥 겁부터 나죠. 그렇죠. 거기에 당신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사기범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 심리적 공황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끊고 확인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간 사고방식이요? 네. 어떤 거죠? 세상의 어떤 금융기관도 전화로 돈을 이체하거나 해약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절대 원칙을 머릿속에 그냥 새겨두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전화로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아, 이건 100% 사기구나.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두는 거죠. 그래야 장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돈 얘기는 100% 사기다. 와, 이건 정말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내 돈과 직결되는 보험금 분쟁과 세금 문제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입원비나 수술비를 못 주겠다. 이런 분쟁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흔한 분쟁이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법원이 암세포를 직접 죽이거나 성장을 막는 치료였냐, 이 여부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기준으로 딱 제시했어요.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치료요? 네,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하려고 몸에 케모포트라는 약물 주입 장치를 삽입하는 수술이 있었어요. 보험사는 이게 암을 직접 떼어내는 수술이 아니니까 수술비를 못 준다고 버틴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직접적인 암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까 이것도 직접 치료의 일부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아하, 직접 치료라는 말의 의미를 소비자 입장에서 더 넓게 봐준 거군요. 그럼 이걸 제가 만약 환자라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을 때요. 그냥 입원 치료가 필요함. 이렇게만 쓰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대신에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이 필수적입니다.
와 같이 왜 이 치료나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 과정에 꼭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아, 그 이유를 명확하게요. 네. 그 한두 줄이 나중에 몇백, 몇천만 원의 보험금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자,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나오는 실손보험금 의료비 공제 이야기. 국세청에서 또 강조했다고요? 네,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여전히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순수한 내 돈만 공제 대상이다. 이겁니다. 순수한 내 돈. 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는데 실손보험에서 8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럼 실제로 내 돈은 20만 원만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료비 공제도 20만 원에 대해서만 받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100만 원 전체를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다 뜨는 거 아니었나요? 거기서 알아서 걸러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내가 병원에서 얼마를 썼는지만 보여주지 내가 보험사에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까지 자동으로 빼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게 연동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수동 확인 영역인 거죠. 요즘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1년치 보험금 지급 내역서 정말 쉽게 뽑을 수 있으니까요. 연말정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서 꼭 확인하고 빼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새로운 보험 트렌드와 글로벌 경제 변화. 요즘처럼 환율이 높을 때 주목받는 달러 보험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 보험료도 달러로 내고 나중에 보험금이나 연금도 달러로 받는 상품인데요. 뭔가 되게 글로벌한 자산 관리 기법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달러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죠. 자산을 원화에만 묶어두지 않고 기축통화로 분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이 상품을 환테크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환테크가 아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지금처럼 달러가 비쌀 때 가입했다가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건 보험이지 외환 투자가 아니에요. 10년, 20년 뒤에 내가 연금을 받을 때 환율이 지금보다 뚝 떨어져 있다면 원화로 바꾼 내 연금액도 줄어드는 겁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 환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자녀 유학 자금이라든지 해외 이주 계획처럼 미래에 달러를 직접 써야 할 목적이 뚜렷한 분들에게 더 적합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흐름도 있네요. 아주 가볍고 소소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미니 보험이 2030 세대에게 인기라고 해요. 스크린 골프 홀인원 보험이 한 라운드에 1,150원. 재밌네요. 네, 독감 걸리면 진단비 주는 보험은 1년에 3,000원 정도 하고요. 이 미니 보험은 보험업계의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험은 죽음이나 질병처럼 무거운 주제를 다루니까 젊은 세대에게는 좀 멀게 느껴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미니 보험은 홀인원 축하금처럼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건드리면서 보험의 문턱을 확 낮춘 거죠. 일종의 보험 체험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보험 체험판. 비유가 재밌네요. 근데 이런 미니 보험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렴하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도 엄연한 계약입니다. 보장 범위가 아주 좁고 보험금 받기 위한 조건이 꽤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홀인원 보험 같은 경우 동반자 확인은 물론이고 골프장의 공식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식이죠. 아, 그냥 홀인원 했다고 다 주는 게 아니군요. 이 약관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기술, 규제, 그리고 보험 산업의 미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손해보험협회가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는 찬성하고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는 더 까다롭게 해서 소비자들 원성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 문제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그 뿌리 깊은 정보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정보 비대칭성이요? 네. 보험사는 방대한 데이터로 손해율을 정밀하게 계산하지만 개인 소비자는 그 논리를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협회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하는데 자꾸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기운다는 비판에 받는 거죠. 소비자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업계 동향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부당하다고 느끼면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IMLife라는 회사가 24시간 연금보험 퀵 설계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건 디지털 혁신이 어떻게 소비자 경황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예전에는 연금보험 같은 복잡한 상품은 설계사 만나서 상담하고 며칠 뒤에나 설계안을 받아볼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좀 번거로웠죠. 근데 이런 서비스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단축시켜주는 거죠. 고객이 그 자리에서 여러 조건을 바꿔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설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오늘 다룰 마지막 소식인데요. 조금 다른 분야 같지만 보험의 미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을 월 $99짜리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보험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소식은 미래 자동차 보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신호탄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나이, 경력, 사고 이력 같은 사람 요소를 기반으로 책정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운전대를 잡지도 않은 운전자일까요?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테슬라일까요? 그러네요. 운전은 차가 했는데 책임은 사람이 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보험료 책정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에는 운전 습관이 아니라 자동차에 깔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버전이나 안전 등급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면 보험료가 싸지고 구형 버전을 쓰면 비싸지는 식으로요. 와, 상상도 못 해봤네요. 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이 보편화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구독 모델은 바로 이런 책임의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셈이죠. 오늘 4가지 주제를 통해 보험의 여러 얼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부터 내 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법, 그리고 달러 보험과 미니 보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미래까지 짚어봤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주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이요? 네, 과거의 보험이 설계사가 짜준 대로 수동적으로 가입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비교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익자가 바뀌지 않도록 확인하는 주도권, 분쟁에서 유리한 근거를 남기는 요청의 주도권,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상품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선택하는 주도권까지. 보험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늘을 계기로 당신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이 보험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그 주도권, 당신이 지고 계신가요?